실전 72강입니다. 가등기 완전 박살입니다. 오늘은 보니까 가등기에 대해 가지고요. 제가 그동안 드릴 말씀은 뭐 다 이제 드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오늘 방송 마치면서 이제 다음 회차 때는 뭡니까 법정지상권 있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법정지상권 강의가 제일 재밌어요. 이게 어렵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아마 강의를 좀 해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강의를 했나요? 봐가지고 잠깐만요. 지난 시간에는 보니까 이게 집행법원에 말이지 보전가등기를 담보가등기를 잘못 착각해가지고 나름대로 경매를 진행시킨 경우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누가 낙찰자가 낭패를 본다 일단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 가등기의 말소 청구하니까 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거, 그죠? 근데 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것은 뭐 봐가지고 가등기에 의한 매매 예약 체결일로부터 10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매매 예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인데 10년 안에 매매 예약 완결 일자가 있다면은요, 그땐 그 제척기간 10년에는 의미는 없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단지 이제 입찰할 당시에 보니까 가등기 설정한 시점이 보니까 10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됐으니까 이건 제척기간이 완성을 해가지고 가등기에 이제 효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는 조금 곤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인데 어딥니까? 서울 강남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 이게 26년 만에 본등기 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본등기한 등기부등본 내용을 딱 보니까 매매 예약 완결일자는 뭐 봐가지고 10년 안에 딱 이게 본등기를 해야지만 매매 예약 완결일자를 알 수가 있고 본등기를 안 하면요 법원에서조차도 몰라요. 정보다 가등기권자가 법원에다가 나름대로 자기 어떤 권리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법원에서조차도 매매 예약 완결일자가 언제인지 그걸 알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요. 오늘은 보니까 제가 자료를 가미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조정 좀 하고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에 보니까 72강이지요. 4월 21일이고요. 8번에 이제 선가등기, 본등기. 이게 아마 다른 파트에서 아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선순위 가등기가 본등기를 뿅 해버렸어. 본등기를 뿅 함으로 인해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막바로 제가 경매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주 사건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이게 임차인이 갑이라는 분이 전입 및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잖아요, 그죠? 그 뒤에 보니까 가등기가 딱 설정됐어요. 그 상태에서 또 압류가 또 들어오니까 이 임차인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 자기가 처음에 임대차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가등기도 없었고 압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뒤에 후순위 가등기 설정되어 있고 후순위로 압류가 딱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집주인이 이걸 해결을 안 해버려. 해결을 안 한다더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답답한 건 누가 답답합니까? 임차인 갑이 답답하잖아요. 해결 안 한다 그러면 이거 부동산 중개업소에 백날 내야봤자 방 안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이라는 분은 임차인으로서 집주인을 상대로 본안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을 딱 해버렸거든요. 강제경매 신청하니까 이제 정의라는 분이 낙찰 금액도 되게 싸죠. 요거 조금 이따 경매 청보지를 보여드릴게요. 98만 빌라인데요. 100만 원도 안 되는 그 금액으로. 그러니까 이 경매 이게 정말로 낙찰의 어떤 기쁨을 돈 버는 건 2차적인 문제야. 낙찰의 기쁨을 즉 나는 경매 법정에서 나의 이름 석자가 불려지는 것이 정말로 가문의 영광이다. 이러신 분들은요 100만 원도 안 되는 물건으로 낙찰되는 게 있어요. 봐가지고 저쪽 지방에 보면 농지 같은 경우 특히 농지인데 뭐 지분으로 해가지고 경매 나온 게 있거든요. 이거 봐가지고 100만 원도 안 돼. 그러니까 감정 가격 자체가 100만 원짜리도 안 되는 게 나온다니까요. 그럼 뭐 몇십만 원에 낙찰 받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98만 9,200만 원, 200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이 얼마나 많은 어떤 수익을 남기느냐.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내가 투자를 했다. 왜 투자했는데 단지 내 등기부등본상에 내 이름 석자만
남기기 위해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 벌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이렇게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 투자를 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나중에 어린은 뭐 본동기를 따게버렸어요. 본동기 하니까 이 정의라는 분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요 내용은 아마 제가 여기 그 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갑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어리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하였다더라. 임차인 갑이 강제 경매 신청하였다더라. 확정일자는 뭡니까?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더라. 우선 변제권은 뭐지?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도 먼저 자기 전세 보전 금액을 회수해갈 수 있는 그런 권리란 말이죠. 따라서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후순위 권리자로 인해서 자기의 전세 보전 금액에 대한 어떤 회수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가등기는 직권 말소 아니면은 협의에 의한 말소되더라도 일단 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그 전에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이제 윤모 그분 판사 하시다가요, 지금 현재 변호사로 이제 개업을 하고 계신데, 그분의 칼럼이랄까요? 그 인터넷상에서 봤는데,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 전입 확정 이후에 가등기 되었다면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은 그분의 칼럼 내용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걸 제가 보고 이제 말씀드린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가등기에 그냥 본등기 청구는 인정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죠? 인정을 한다더라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 왜냐면 본등기 한다 그러면요, 이 본등기도 효력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집주인들은 말이지, 이거 빼먹기 좋잖아요. 임차인 집이 깨끗한 상태에서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더라? 전입 확정일자 다 받았어. 가등기를 딱 설정해버려요. 그러면 이 압류가 없다 손치더라도 가등기 하나만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말이죠. 이게 이 임차인 갑 입장에서는 자기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났다 했을 적에 부동산 중개업소에다가 방을 내놓는다. 그럼 이 가등기가 진정 말이지, 이게 소멸 안 되고 안 죽는 그런 권리 가등기에 해당이 된다더라 그러면요, 이거 누가 새로운 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나아가서 임차인 갑이라는 사람이 강제경비 신청을 해본들 이게 말수가 안 되고 인수가 된다 그러면 인수입니다. 인수가 된다면 누가 입찰 들어오느냐 이거지. 물론 그렇습니다. 이 가등기가 인수된다, 좋아요. 그럼 어떻게 봐가지고 이 사람도 어쨌든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잖아요. 왜냐면요, 본사안 같은 경우는 압류, 병압류 이것이 하나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되거든요. 병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다 보니까 요거보다 먼저 빨리 이 사람이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가등기가 인수된다 그러면요, 인수되는 가등기가 있다, 이런 물건은 누가 입찰 들어오냐, 입찰 들어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따라서 어떻게 낙찰자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좀 멍청한 사람들은 이런데 자기 이름 석자를 걸고 말이지, 낙찰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낙찰자라는 존재가 없다 이랬을 적에 뭐다, 갑 이 사람의 전세 보증금 2천만 원에 대해 가지고 말이죠, 이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이상은, 집주인하고 가등기권자하고 스스로 어떤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말소를 시키지 않는 이상은 이 갑이라는 사람은요, 죽어나 사나 이 임차주택에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야. 살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이 가등기가 본등기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엄청 잘못된 것이다. 근데 이게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줘버리니까, 또 이런 유형의 사례에 대해 가지고 아마 제가 지난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원 따라서 다 틀리단 말이죠. 이게 웃긴단 말이죠. 어떤 법원은 보니까 직권말소 시켜버려요. 자, 웃긴 보니까 이거 보십시오. 어떤 법원 보면 직권말소 시킨다고, 직권말소. 가등기를 직권말소를 시켜버려요. 근데 이 법은 뭡니까? 가등기가 본등기 했다는 건 뭡니까? 이 가등기 효력이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똑같은 사안인데, 이게 참 제가 안타까워요, 진짜. 정말로 안타까워요. 똑같은 사안인데, 제가 맨날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말이지, 비행기 타고 가면 한 30시간, 40시간 동안 계속 날아갈 정도로 그 땅덩어리에 넓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KTX 타고 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도 안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휙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법원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법원에서는 저렇게 하고, 왔다리. 그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좀 대단히 이 사건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게 낙서를 막 해버려야 돼요. 성질이 나니까, 확 해가지고. 치우면 됩니다. 딱 치워져 버려요.
그럼 여기서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 보니까 이게 등기부 등본 내용을 제가 여기다 이제 첨부를 했습니다. 첨부를 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면요. 여기도 또 나오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 예. 이게 이제 이 본등기한 그 이후입니다. 가등기 한 게 매매 예약이거든요. 매매 예약인데 밑에 보면요. 매매 예약 완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매매 예약 완결. 응? 언제 했습니까? 2015년 10월 9일 날에 매매 예약 완결일자란 말이지. 응? 그 매매 예약 체결일로부터 매매 예약 완결하니까 이게 10년 아니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입찰할 적에는 요 본등기 한 요 내용이 표시가 안 되죠. 왜 당연히 표시가 안 되죠? 왜냐면 순순히 가등기만 딱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 양반이 보니까 자기 나중에 본등기 해버렸단 말이죠. 본등기 하니까 이게 뭐 8번 소유권 해가지고 이전인데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을 해가지고 이분이 낙찰 받았어요. 이분하고 틀립니다. 요 이모 씨는 그 주민등록 끝번호가 05인데 여기 이 이모 씨는 주민등록 끝번호가 06이잖아요. 그죠? 또 주소지도 전라남도 한평, 이분은 광주 서구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8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됐답니다. 왜? 그러니까 갑구 4번 이거잖아요. 4번. 4번 가등기 이게 저 환장해버린다는 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이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이런 쪽에 관계되신 분들이 이 영상을 좀 제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셔가지고 제가 잘못된 그런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랬을 경우는요, 본 영상물 밑에다가요, 댓글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게 이놈의 쉽게 욕을 하시는 게 괜찮다니까요. 왜냐면 이거 법원 경매는요, 돈 놓고 돈 먹는 게임 아닙니까? 그죠?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인데 말이지, 이건 분명히 이 가등기는 이게 본등기 할 수 없다 이게. 그런데 왜 이거 본등기 왜 시켜주냐 이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물론 이번 같은 경우는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제 빌라를 낙찰 받았기 때문에 에이 뭐 100만 원 뭐 떡 사 먹어버리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끝마쳐 쓸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 금액이 낙찰 금액이 크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그냥 다투어 볼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이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낙찰 받았는데 낙찰 금액이 한 1억 정도 된다 이거죠. 근데 뭐 이 양반이 갑자기 가등기에 본등기 뿅 해버렸다 이거죠. 그럼 이분 같은 경우 어차피 1억이라는 금액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게 왜 봐가지고 이게 나와 있잖아요. 4번 가등기에겐 본등기를 가지고 짠 다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럼 뭐 물론 그렇습니다. 이 1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제받을 방법은 있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제받느냐 하니까 1억을 대금 납부했으니까 대금 납부하게 되면은 그 금액을 이 당의 부동산의 이해관계인들 채권자들이 순차적으로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아간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해가지고 민법 578조입니다. 예, 그것에 해가지고 야 당신들이 배당 받아간 것은 있잖아. 그 부당이득이니까 빨리 나한테 돌리도라고 낙찰자는 배당 받아간 채권자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쪽에서 나 돈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과연 낙찰자는 어떤 식으로 구제를 받냐 이거죠.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이게 본등기 한다는 것은요. 요 내용은 아마 제가 앞에 어떤 영상물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조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 사건 잠깐만요. 요거 말고 이제 요 사건 관련해 가지고 경매 정보지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광주 07 사건입니다. 07 사건 상당히 오래됐죠. 27630 광주 동구 산수동에 아이고 둥글게님 감사합니다. 내일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맛있게 마시겠습니다. 이참에 채팅창 들어온 김에 한번 인사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오늘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오늘 마마까꿍님 1등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에리카님, 시화호님, 이강희님, 아리수님, 둥글게님, 한태환의 재밌는 경매 이야기님. 오늘 셀프 등기 하신 모양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나는 나님, 강성확님, 윤집님, 최선영님, 네, 항상 감사합니다. 빠삐용님, 치토스님, 빠삐용님 이번에 번개 모임 오시나요? 요즘 제가 뭐 다른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치토스님 감사합니다. 윤집님 인사드렸네요. 또 누구신가요? 폴님, 네, 경매 1순위님, 박황용님, 그리고 또 누구신가요? 필구님 감사합니다. 에리카님 인사드렸지요. 그 다음에 민주지사님, 어호님,
박헌성님, 매주콩님, 신인철님, 홍대희님, 또 누구신가요? 쭉 내려오면은요, 그 다음에 세수왕님, 그 다음에 이강희님 인사드렸나요? 모르겠네요. 안헌영님, 그리고 이경식님, 황소님 들어오셨네. 네, 감사합니다. 황소님 이번에 번개 모임 할 적에 못 오지요? 번개 모임을 4시부터 한 2시간 하니까 6시 좀 끝나면요, 6시쯤 해서 와요. 소주 한잔하게. 예? 황소님하고 누구죠? 대찬 인생님하고. 그 다음에, 김혜진님 들어오셨네요. 김혜진님 이번에 그 번개 모임 오시죠?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정아님, 그 다음에 고공샘 부동산 TV님, 네. 이로써 이제 인사 말씀은 끝마쳤습니다. 끝마쳤고요. 여기에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인데 지금 보면요, 여기 보니까 이것도 이제 낙찰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대학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이 2천만 원인데, 이 2008년도지만은 이게 빌라 1차 감정 가격이 1,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보나마나 누가 입찰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입찰 안 들어오는데 이분 같은 경우 무슨 정신으로 1,000만 원, 1,050만 원 썼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허가했던 미납이 됐거든요. 근데 밑으로 또 내려보니까 이 양반 280만 원 쓰셨네요. 280만 원 쓰셨는데 또 허가가 났는데 대금 납부를 안 해버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밑으로 쭉 또 내려오다 보면요, 여기 나와 있네요.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아이고, 14차 기일날 낙찰됐거든요. 이모시는 분이 98만 9,500원에 낙찰받고, 5%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냥 뭐 대금 납부를 하신 것 같아요. 배당 종료된 사건. 근데 이런 경우는요, 보십시오. 이게 순순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압류가 되어 있고, 임차인이 본안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강제 경매 신청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럼 어쨌든 이 물건의 어떤 결과론적으로 보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해가지고 낙찰자 소유권 상실했는데, 이건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왜 이 사람이 98만 9,500원에 낙찰을 받았느냐, 이거냐 보니까 1차 경매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걸 이제 말 그대로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이분이 경매 신청했잖아요. 자기 전세금 2천만 원 받으려고. 그런데 아이고야, 98만 9,500원 같으면요, 경매 비용의 충당도 다 안 될 겁니다. 경매 비용이 최소한 2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럼 자기 전세 보증금 2천만 원 전액은 회수 못 했잖아요. 그럼 낙찰 1차 사건 이분한테 2천만 원 돌리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 입장에 봐가지고, 1,800만 원짜리, 1차 감정가 1,800만 원짜리인데, 2천만 원 돌려도, 미쳤어요. 안 돌려주지. 안 돌려주고 어떡한다 하더라. 친구야, 불러가면 저당권 풀로 설정해가지고 막, 이걸 또다시 2차 경매 사건으로 재생산을 해버린다고. 이런 요량으로 아마 이렇게 그러니까, 택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낙찰되는 그 물건 있잖아요. 그 물건 같은 경우는요, 딱 안 봐도 말 그대로 비디오입니다. 뭐냐면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 임차인이 말이죠, 전입신고는 빠른데 그 다음에 뭐 저당권이 있고 그 뒤에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았단 말이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 전입신고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는 저당권보다 나중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에 있어서 밀려버리고, 이러다 보면 임차인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가 말이죠, 저당권 예보다도 밀려버리니까 저당권자가 싹 다 배당받아가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등전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았다 이거죠. 일회화했을 경우 봐가지고 이 물건 상당히 말 그대로 똥값으로 낙찰돼요. 똥값으로 낙찰된다더라. 그럼 그건 어떡해? 그런 물건 같은 경우는 99.99% 있잖아요. 2차 경매로 넘어갑니다. 근데 2차 경매로 넘어간다 해서 이렇게 별 재미가 없어요. 1차 사건, 2차 사건. 이게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냐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액을 인수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안 주면 돼요. 안 주고 이걸 다시 경매로 날리면 된다니까. 근데 이게 돈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법원 경매 물건 바라볼 때 항상 이놈이 돈이 되나 안 되나 이걸 항상 우리 째려봐야 되는데, 이게 돈이 안 된다니까. 돈 안 되는 건 뭐라고 시잘데없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죠? 예. 뭐 어제도 지금 제가 지분 경매인데 아마 이게 지분이 어제 낙찰됐더라고요. 7분의 1 지분을 보니까 한 5천만 원 선에서 이제 누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뭐 편의상 가보라 할게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 가지고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 붙였는데,
이 나중에 저기 낙찰 금액에서 경매 비용 빼고 순수하게 자기 지분이 7분의 1이잖아요. 그죠? 7분의 1이니까 이 배당 받는데 보니까 한 얼마 봐가지고 한 3천만 원 배당 받아 해봐가지고. 아, 이거 뭘 하냐고 봐가지고. 이게 지분 경매 7분의 1 지분도 보니까 5천만 원인데요. 1차 기일날 해가지고 100% 플러스 알파 100% 넘게 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정말로 재밌다니까.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다. 이 양반이 5천만 원에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표면적으로 5천에 낙찰 받아가 3천 배당 받으니까 마이너스 2천만 원이죠. 그죠? 마이너스 2천만 원 더 되지. 왜냐면 이분, 저 갑이라는 사람이 공유 부동산 전부를 경매를 붙인다더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첫 번째 들어가는 비용이 자기 앞으로 일단 먼저 지분 7분의 1 낙찰 받았으니까 등기해야죠. 소유권이 좀 등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 같은 경우 보니까 타 지분에 대해서 가처분을 했더라, 가처분. 또 가처분 하면 가처분 등기 비용 들어가잖아요. 그죠? 또 세 번째 뭐 봐가지고 공유물분할 소송했어요. 그럼 소송 비용 또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번째 뭐, 그러니까 공유물분할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이걸 경매를 붙여버렸어요. 경매 집어넣으니까 또 경매 비용 들어가잖아요. 그 제가 볼 때는요, 한만 짜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번 같은 건 5,500만 원이 투입된 것 같아요. 그런데 5,500만 원 투입해가지고 3천만 원을 번 게 아니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500만 원이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 경매 투자 목적은 철저하게 돈 버는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써는지 모르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분 경매 같은 경우도 지분도 요따만한 건 낙찰 받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안 되니까 뭐 경매 부치가 뭐 남들 할 건 다 했어. 하는 건 다 했는데 결론은 뭐다? 주머니가 허전하다니까. 그럼 뭘 하냐고? 왜 하는데? 지분 투자 왜 하시는데? 예?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목적이 뭐냐? 목적은 반드시 그거잖아요. 그럼 뭐 돈이 뭔지 말이지. 예. 머니. 그죠? 이 참 돈이라는 게 좋잖아요. 이게 엄청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럼 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마이너스 해가 돈을 까먹어 버린다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특히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요 함부로 내질러서는 안 된다. 이게. 진짜입니다. 함부로 내질렀다면 완전히 정말로 이건 제 겁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라니까요. 눈탱이 밤탱이 돼버리고 완전히 피똥 싸버린다니까. 똥바가지 확 뒤집어 쓴다니까.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봐가지고. 안타까워. 제 일이 아니니까 제가 뭐 열받고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또 이제 두 번째 사례는요. 이것도 제가 사건을 읽어야 돼. 이것도 보면 참 이게 기도 안 찬 사건이야. 이게 보면 사람들이 겁도를 상실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봐가지고. 평택 지원 사건입니다. 이게 좀 오래됐지. 2005 타경이잖아요. 그죠? 이거는요. 순수하게 맨 앞에 가등기가 떡하니 설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압류가 이제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을이라는 사람이 가압류였는데 본안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했고 강제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등기 이후에 또 강제경매 2건이 더 들어왔으니까 총 이제 경매가 3건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중경매가 아니고 삼중경매라 삼중경매. 이런 경우는 뭐 이중경매가 아니고 삼중, 사중경매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오히려 좋다니까요.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이거 안 좋지. 선순위 가등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말씀 안 드립니까? 여러분들도요, 만약에 이렇듯이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더라 이랬을 적에는요, 이게 명명백백하게 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면요, 입찰하지 마세요. 이거 입찰을 받았던 특히 남자분들이 이런 거 낙찰 받았다가 나중에 가등기 이렇게 본등기 뿅 해버리잖아요. 본등기 뿅 해버리면요, 집에 가서 말이죠, 와이프한테 맞아주고, 돈 벌었다 갖다 줘도 시원찮은데 말이지, 그냥 돈을 호로당 해가지고 말이죠, 까먹으면 됩니까? 그죠? 그래서 보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일단 강제경매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병이라는 분이 짠짠 이것도 4,550만 원니까 뒤에다 또 6,000원까지 붙인 거 보면요. 이분 같은 경우 어쨌든 이 물건을 낙찰받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한 거야. 그죠? 4,550만 6천 원이야. 그죠? 어쨌든 4,500만 원 정도 이제 투자를 했잖아요. 그죠? 매각으로 소유권 취득했어요. 근데 나중에 갑이라는 사람이 뿅 해가 뭡니까? 본등기 해버렸어요. 그럼 본등기 순위는 어디로 소급한다 하더라? 뿅! 이제 소급해버립니다. 그러면 본등기 순위는 뭐다? 가등기 하나를 소급하니까 가압류, 그 뒤에 가압류 같은 아무런 흑당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갑이 본등기 했다는 게 소유권은 누가 어떻게? 병은 소유권을 뿅뿅뿅 상실해버렸다. 그죠?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경매 정보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유튜브 상에서 어떤 이런 경매 채널들 보게 되면요.
전신에 경매 투자해가 다 돈 벌었다는 그런 영상물만 나오지 나는 경매 투자해가지고 선순위 가등기가 본등기 함으로 해서 완전히 쪽박 찼다. 피똥 쌌다. 그런 영상물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 영상물 하면 안 된다니까. 하면 그 채널 인기가 떨어진다니까. 그죠? 그 저도 어떻게 보면요.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안 돼요. 아, 법원 경매 대단히 좋습니다. 이렇게 막 여러분들 완전 막 비행기 태워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현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거짓말은 못 합니다. 못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게 이제 소유권 말소된 등기부등본 일부 해가지고요. 자, 이게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해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기 나와 있네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돼 있잖아요. 이분이. 예. 그죠? 98년도 이게 이제 등기부등본 자꾸 보시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그죠? 이게 매매 예약, 이게 계약 체결한 날짜입니다. 따라서 이게 매매 예약 체결이래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이게 2006 가압에 가서 소송에 의해서 소유권을 넘어온 것 같은데 어쨌든 봐가지고 98년 3월 5일인데 2006년 8월 8일이잖아요. 그죠?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로서 자기 앞으로 이 부동산에 대한 이 권모시잖아요. 권모시, 그죠? 103 맞죠? 같은 사람입니다. 예. 근데 98년도 매매 예약 체결한 상태에서 2006년도에 어쨌든 봐가 소송 절차에 의해서 이 양반이 자기 게 됐어. 근데 등기는 언제 했는데 2011년도에 했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봐가지고 단지 우리는 봐서 98년도 하고 2011년 하면 10년 경과됐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무식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일단 이 양반이 본등기 해버리죠. 2011년도 자, 요 2011년 7월 21일자 요걸 기억 잘하세요. 2011년 7월 21일입니다. 2011년 7월 21일.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2011년 7월 21일에, 잠깐만요. 네. 또 까먹어버렸네. 옛날에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요. 아직 알코올성 치매는 안 걸렸는데, 2011년 7월 21일. 대단히 죄송합니다. 2011년 7월 21일. 2011년 7월 21일 날 등기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홍모 씨라는 양반이 아까 4,500만 원 선에서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았는데, 받고 나서 언제 등기했냐. 그러니까, 이때 4월 13일 날 대금 납부하고 4월 15일 날 등기했어요. 2010년 4월 15일 날 등기하니까, 가등기권자가 1년 하고도 한 2개월 후에 말이지. 그때 본등기 뿅 해버렸습니다. 이 보니까 2011년 9월 30일 날 등기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가등기에겐 본등기를 해가지고 뭐다? 10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이래서 말소. 말소됐다면,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뭐다? 이게 4,500만 원. 일단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배당받아간 배당 요구 채권자들한테 야, 당신들 배당받아간 것은 부당이득이여. 부당이득이 빨리 나한테 돌리줘.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이게 실익이 있냐 이거지. 제가 맨날 말씀 안 드립니까? 배당받아간 배당 요구 채권자다 그러면요. 낙찰자가, 야, 안종이 네가 배당받아간 것은 부당이득이야. 그래. 그러니까 네가 먹은 딱 빨리 토해내. 토할 거 없다. 돈 없으면 어쩔래? 배째일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 그죠? 미연에 방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딱 봐가지고 몰라. 그럼 하지 마세요. 맨날 말씀드리죠. 그죠? 안 하시면 되잖아요. 이건 좀 더 말씀드리고요. 이 사건 관련한 경매 정보지를 아마 이게 2005 타경인데 이게 걸릴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2005 타경, 이거 걸리네. 2005 타경에, 2194호 물건 번호가 2번입니다. 여기있네요.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중리 345번지입니다. 345번지인데요. 이 물건에서 보시게 되면요. 매각 대상이, 우린 경매 정보지 보실 때 항상 매각 대상물이 뭔지 확인하시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제가 땅만 매각하는 게 토지만. 그래? 토지만 매각하고 제외가 보니까 60제곱미터 18.15평이잖아요. 그죠? 이 지상에 보시니까 건물이 보이잖아요. 그죠? 지상에 건물이 보이는데 건물은 제시외야. 그럼 여기 다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건물 있잖아요. 사람들 살고 있다니까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제시왜 저 멀리 보니까 역시 여기도 이 건물이 이 건물은 이거는 경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법정지상권과 관련되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예. 이 법정지상권 관련해서는 아마 다음 언제입니까? 4월 24일 날이죠. 월요일 날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요. 1억 7,100만 원에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두두두두두두두 떨어져가지고 7차 기일 날에 그것도 이 날짜 2명이 응찰하셨네요. 그래서 홍모 씨라는 분이 4,550만 6천 원에 낙찰을 받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찰을 받은 상태에서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가 소유권 상실하였다. 근데 밑으로 내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봐가지고 가등기 권모시 안 되어 있습니까? 인수한대요. 인수. 우리 그러면 매각 물건 명세서 잠깐 보자 입니다. 그죠? 예,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잠깐 보게 되면은 가등기 인수하는지 어디 표시되어 있지요? 있잖아요. 표시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말소되지 않는 가등기가 존재함. 그럼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죠? 매각 물건 명세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왜 안 보냐고. 그죠?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대단히 모난 소리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눈은 액세서리가 아니죠. 눈은 어떤 현상을 보고 내가 판단해서 머리에 뇌로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머리도 액세서리입니까? 머리는 빠마라고 붙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염색하라고 붙어 있는 거 아니죠? 생각하라고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래, 어느 세월로 돈 벌겠습니까? 우리가 뭐 수천 년 삽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맞잖아요. 그죠? 정신도 똑바로 차려야 된다니까, 봐가지고. 법원 경면 장난치는 겁니까? 대충 해가지고, 해가지고, 예. 또 밑에 보시면 경매 정보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가등기권자 권모 씨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6 가합 12,504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 판결을 가지고 있대요. 판결을. 환장해버린다니까. 이행 판결문 가지고 있다는데도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단 말이지. 당사자가 제 말씀 들으시면 열받으실 게 가뜩이나 말이지 씨가 손해봤는지 안정이 주름시키고 말이지 뭐 그냥 여기 매각 물건 매수해서 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요. 이게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가등기권자 권모 씨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절차 이행 판결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있다고 하면 입찰 안 들어가면 되잖아. 안 들어가. 왜 들어가냐고. 사람들 심보가 참 고약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요.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낙찰되었는데 그 뒤에 가등기 본등기 한 번에 내가지고 본등기 한 번에 내서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요. 다음 여기서 제가 일단 72강 일부 방송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 72강 2부 방송에서는요. 여기 가등기 설정 후에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과 본등기 청구 가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조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화면 정리를 한 상태에서 72강 2부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72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